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폭의 부동산 시작합니다. 최근 윤 정부 부동산 공약으로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상승이냐 하락이냐 논란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디 한 곳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냉정하게 투자하시고 판단하셔서 자산의 증식으로 저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기 신도시 2022년 재건축 탑5 중저가 편으로 여러분들과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1기 신도시 공약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1기 신도시 갑작스러운 기사가 떴는데요. 안전진단 폐지 공약이 물 건너가나 인수위에서 집값 상승 기조의 속도 조절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4월 25일 날짜로 나왔고요.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었던 사람들의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완급 조절을 통해서 집값의 급등을 막고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1기 신도시의 입장으로서는 당황스러웠던 기사였습니다. 인수위에서 이렇게 주목을 할 정도면 부동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기사가 4월 25일 날 나오자마자 경기도 도지사 후보께서 1기 신도시 공공주도 재건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4월 26일 날 바로 나왔죠. 김동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으로 윤 정부에서 1기 신도시에 대한 공약의 폐지를 내세우자마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집 걱정 없는 경기도 결국에는 GTX를 통해서 교통 호재를 만들어내고 출퇴근 시간을 좁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민생 경제 회복 공약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기 신도시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아쉬웠던 점은 공공주도로 인해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재건축 리모델링은 좋으나 결국 공공주도로 가게 되면 LH나 SH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50% 반값 주택 부동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인수위에서 갑작스런 공약 폐지와 함께 민심과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약을 내세워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공약 폐지와 함께 싸늘해진 여론입니다. 그러나 이분께서 나오셨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께서 1기 신도시 공약 폐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아니다라고 진압에 나선 것인데요. 또다시 번복된 공약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 윤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행할 거다. 우리가 언제 안 한다고 했느냐. 잠깐 시장을 본 것이지 우리는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했다. 윤 정부가 들어설 때가 5월 10일 날 취임식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날부터 이행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결국엔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공약은 결국 이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50만 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를 정비하지 않으면 공약을 달성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총 5가지의 신도시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건설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해가지고 거의 90년도부터는 부동산 안정화가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주택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성남시의 분당 신도시, 안양시의 평촌 신도시, 군포시의 삼본 신도시, 부천시의 중동 신도시, 고양시의 일산 신도시, 총 5곳으로 하였고요. 89년도에 발표를 해서 92년도에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최단기간에 200만 호라는 부동산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그림 A를 보시면 대지 면적에 건물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대지 면적을 전부 다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대지 면적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대지 면적의 건물이 100%를 다 차지를 했기 때문에 건폐율도 100%가 되는 겁니다. 그림 B를 보시면 건물이 반쪽으로 나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지 면적 100%에 건폐율은 50%가 되는 겁니다. 이 건물을 2층, 3층, 4층 높이로 쌓게 되면 이것이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용적률과 건폐율을 보고
재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지표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용적률과 건폐율만 알아도 재건축이 조금 된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과 건폐율은 시공사의 사업성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추천해드리는 재건축은 구독자분들께 좋은 단지를 추천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였습니다. 그중 역세권, 세대수, 대장평수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무주택자나 다주택자의 테크트리를 가시는 분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보시고 임장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3본 신도시입니다. 3본동 가야주공 5단지 1차고요. 세대수는 1601세대, 30년 차에 들어왔습니다. 재건축 추진을 진행할 수 있는 연한까지 도달을 했다. 17평으로 소형 평수고요. 용적률과 건폐율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투자하시는 거를 권장드릴 정도로 매력적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거래가는 5억 4,400만원, 호객노노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호가는 5억 5천만원으로 실거래가와 차이가 별로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세는 1억 6천만원인데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의 특성상 전세 가격은 조금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재건축의 특징입니다. 가야주공 5단지는 수리산역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산역에서 3본역에서 금정역까지 가게 되면 GTX C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4호선을 통해서 강남까지 직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GTX C 노선을 타고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4호선을 이용을 해서 서울 서초구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교통 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중동입니다. 중동 포도마을 3보 영남으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세대수는 1836세대, 29년 차입니다. 내년이 되면 30년 차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연한이 도달됩니다. 28평으로 평수가 조금 큰 평수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재건축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여기까지는 커트라인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서 뽑아봤고요. 실거래가는 6억 9,600만원이고 호가는 7억 3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는 역시 3억 7,260만원으로 50% 정도 전세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 전세가율이면 안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7호선을 끼고 있고요. 7호선 라인은 바로 옆에 서울로 들어가는 라인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동은 또 주변에 인프라가 좋아서 대형마트라든가 대형병원 그리고 백화점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산 신도시입니다. 주엽동으로 선택을 했고요. 강선마을 7단지 4만6원입니다. 세대수는 816세대고 30년 차에 들어왔습니다. 평수는 26평이고 용적률과 건폐율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주엽동 일대에는 이런 비슷한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좀 있고요. 대부분 연식들이 다 비슷해서 골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만 하시면. 실거래가는 6억 6천만 원이고요. 호가는 6억 6천만 원. 실거래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세가는 2억 9,050만 원으로서 대략 한 4억 정도만 있으면 갭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의 주엽동은 주엽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의 장점이 있고요. 주엽역을 통해서 바로 서울의 은평구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산에는 킨텍스가 유명하죠. 그래서 GTX A 노선인 킨텍스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호재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촌입니다. 평촌동 초원 7단지 부영 아파트로 선정을 했고요. 세대수는 1743세대, 연식은 31년 차로 재건축 연한을 넘었습니다. 평수는 15평이고 용적률과 건폐율은 살짝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실거래가는 5억 1,500만 원이고 호가는 5억 4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2억 1,360만 원으로 역시 전세가율이 낮은데 재건축을 하는 단지들은 전세가율이 낮은 게 특징이라고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수가 많으면 좋은 점은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고요. 세대수가 많으면 그만큼 지자체에 요청하는 입김이 세지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은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3번 위에 평촌동이 있고요. 평촌 신도시는 4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평촌역 위에가 인덕원, 그 위가 바로 과천이라서 서초구까지 직결되는 4호선 라인입니다. 또한 평촌역에서 밑으로 두 정거장만 가시면 금정역, GTX C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호재는 활발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장점으로는 학군이 매우 유명합니다. 학군에 대해 평촌과 용인, 수지가 쌍두마차를 이룰 정도인데요. 학군이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평촌 같은 경우는 대체로 집값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학군을 끼고 있는 아파트들은 웬만하면 전세가율이 그렇게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건축의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평촌 신도시는 돈이 조금 있고 자식이 있는 분이라면 학구를 노려서 재건축까지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촌에는 GTX-C 노선과 4호선 라인을 이용을 할 수 있고 용인 수지에는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큰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은 선택권도 너무 넓고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잡을 수 있지만 가격이 상당합니다. 저가 매물은 많이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추천드리는 매물도 호가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분들이라면은 분당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분당 신도시 순회동으로 잡았고요. 양지마을 5단지 한양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1430세대로 31년차 재건축 연한이 돌파를 했고요. 평수는 14평수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심지어 용적률이 157%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90% 이상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는 7억 6,250만 원이고 호가는 8억인데 호가가 바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꼭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는 2억 4,825만 원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역시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당은 신분당선이 연결돼 있어서 강남과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GTX A 노선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인분당선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에 대한 호재가, 교통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학군과 교통 호재, 일자리 등 주변 인프라를 잡을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아서 돈만 있으시다면 분당에 들어가는 거를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단지로 설명을 드렸고 지금도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많은 곳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절대적인 건 없고 제가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점은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 그 점을 명심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탑5 중저가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문의를 주시면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 좀 알아봤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